예, 이번 시간에는 프로퍼티의 카피 옵션, 프로퍼티의 이 카피 옵션을 써가지고 세터가 동작할 때마다 기존에는 우리 어사인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리테인을 쓰면은 리테인 카운터를 올려줬죠. 근데 카피 옵션을 쓰면은 그것과 동일한 값을 가지는 다른 객체를 만들어서 즉 카피해서 세터가 그 결과를 반영해 준다라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함수에서는 CR 컴포지트 차일드 아니고 컴포지트 오브젝트, 컴포지트 레프트, 컴포지트 라이트. 메인에서는 이 컴포지트 오브젝트 CL, CR 두 개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마이 오브젝트 OL, OR을 만든 다음에 이것을 처음에는 CL로 초기화를 해줬다가 그 다음에는 이렇게 CR로 컴포지트 오브젝트의 라이트로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릴리즈를 해주고 파괴하는 이런 형식입니다. 이 메인 오브젝트는 전 시간에 알아본 리테인 옵션을 쓴 것과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뭐 자세히 알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컴포지트 오브젝트 두 개를 만들고 레프트 라이트 두 개를 만들고 마이 오브젝트도 두 개를 만들어서 처음에는 CL로 초기화를 해줬다가 CR로 변경을 해주고 나중에는 파괴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그 순서를 기억해 주시는 게 예제의 결과를 파악하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우선 컴포지트 오브젝트를 먼저 봐야겠죠. 컴포지트 오브젝트를 보시면은 여기에 뭐 전 시간과 별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토콜 NS 카피잉만 이렇게 채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NS 카피를 해줬는데 왜 여기서는 어사인일까라고 혼란을 유도하기 쉬운데 그러면 안 됩니다. NS 카피잉이 적용된다는 건 나 자신이 카피가 된다는 거지 나의 프로퍼티는 내가 가지고 있는 프로퍼티는 여기서는 어사인을 쓰겠다라고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컴포지트 오브젝트를 가지고 있는 객체가 이것의 포인터를 할당해 줄 때 카피 옵션을 쓰겠다는 뜻이지 여기서 채용하는 것은 바로 이 전체가 복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있는 어사인은 내부적인 얘기겠죠. 이 나머지는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컴포지트 오브젝트의 구현 단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별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스트링 그냥 어사인 형태로 되든지 뭐 리테인 형태로 되든지 별 차이 없죠. 항종 객체니까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다음 프린트에서도 저 시간과 똑같이 스트링 표시하고 포인터 표시하고 다음에 리테인 카운터 각각 표시해 줍니다. 근데 요거 하나 이제 새로 추가가 됐죠. copy with zone. 그래가지고 이건 데플리케이트 된 이 NS copy 오브젝트는 쓰지 않고요. 우선 allow with zone으로 이렇게 새로운 객체를 만든 다음에 나의 프로퍼티들을 이렇게 복사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여기서 세터를 써도 되고요. 내부에 그러니까 카피가 되고 있는 오브젝트의 프로퍼티가 또 카피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예제에 나옵니다. 이 딥 카피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 예제 나오니까 그때 자세히 알아보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새로 생성된 요 객체를 이렇게 반환해 준다. 뭐 쉽죠? 바로 나와 동일한 형식을 가지는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얼록해주고 그 내부의 값들을 나와 같게 세팅해주고 반환해주면 카피가 되는 거예요. 자, 마이 오브젝트의 헤더 파일 보면은 자, 여기 나오죠? 바로 컴포지트 오브젝트의 obj 값을 가지는데 이번에는 여기다가 카피 옵션을 이렇게 써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컴포지트 오브젝트를 다룰 때, 세터를 해줄 때 카피가 된다는 얘기겠죠? 네. 여기서는 나머지 이 마이 오브젝트의 모듈 파일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자, 이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실행이 됐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이 두 개의 스트링 값, 레프트와 라이트의 스트링 값들은 쭉 변하지 않아요. 이 모든 스트링들이 전부 4238, 4258로 쭉 가지고 있습니다. 항종 객체고, 항종 객체는 카피가 되지도 않고, 리테인 될 때 리테인 값이 변경되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C left의 포인터 값은 9450이 됩니다. 9450이 되고, 다음에 right의
C right의 포인터 값은 DCC 제로가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오브젝트를 각각 만들어 줬잖아요. my 오브젝트가 얼록이 된 다음에 놓고 보면은, 자, 여기서는 어떻게 변경이 됐냐 하면은 my 오브젝트의 실제 포인터 값들은 my 오브젝트 클래스의 인스턴스들은 여기와 여기를 보시면은 변경된 게 없죠. 예. my 오브젝트는 카피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컴포지트 오브젝트가 카피가 됩니다. 그러면 9450과 DCC0가 어떻게 카피가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면은 obj 값을 보면은 7bf0가 됩니다. 7bf0가 되죠. 여기서 원래 이게 레프트 값과 동일해야 되는데 컴포지트 레프트 값과 동일해야 되는데 다르죠. 즉 바로 카피가 됐다는 얘기예요. 카피가 돼서 이렇게 변경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똑같이 CL이 여기도 할당이 됐는데 OBJ로 할당이 됐는데 여기서도 이것과 서로 다르고 원래 원본과도 다른 객체를 가지고 있죠. 즉 여기서도 카피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오브젝트가 쉬프트가 됐어요. 오브젝트가 쉬프트가 됐으면 이번엔 어떻게 변하냐 하면은 이번엔 컴포지트 라이트가 할당이 되게 되는데 이 컴포지트 라이트도 DCC0가 오리지널인데 여기에 할당되는 OBJ 값들을 보면은 바로 전부 다른 값이에요. 전부 카피가 됐다는 얘기죠. 그렇게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카피된 오브젝트는 물론 우리가 파괴해 줄 때도 릴리즈를 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카피는 무조건 리테인 값이 변경되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서 할당해 주는 거니까 별로 어렵진 않은데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렵게 예제를 한번 꽈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거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들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면 돼요. 책에도 자세히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니트를 해줄 때 세터를 하는 것이 아니라 obj 값을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대신 세터는 카피가 되겠죠. 세터를 하게 되면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자 이니트에서 세터를 동작 안 시키고 자 여기 에러 났죠. 이니트에서 세터를 동작시키지 않고 단순히 할당만 해줬을 때는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우선 C 컴포지트의 레프트를 보겠습니다. 6B70죠. 6B70인데 여기서 OBJ 값 첫 번째는 my 오브젝트에 바로 요 값이 할당이 되겠죠. 예, 바로 6B70가 처음에 my 오브젝트에는 그대로 할당이 됩니다. 왜? 카피가 안 된 거예요. 카피가 안 되고 그냥 어사인만 된 겁니다. 어사인이 되니까 요 포인터를 그대로 가지고 있죠. 6B70, 6B70 바로 요 값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차일드를 변경해 주려고 쉬프트를 시켰어요. 어떻게? 세터를 써서 쉬프트를 시키니까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있던 것들은 전부 릴리즈가 되죠. 즉 이것들은 6B70는 바로 두 번 릴리즈가 됩니다. 즉 파괴가 되겠죠. 그러면 이 6B70를 갖고 있는 요 값 C left는 바로 댕글링 포인터가 됩니다. 즉 내가 지시하고 있는 이 객체에는 내가 원하는 객체가 아니라 의미가 없는 객체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6B70가 이렇게 6B70가 전부 파괴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이제 카피를 해줬죠. 카피를 해주니까 이 C right 6B60이 카피가 됩니다. 자 이제 쉬프트 된 후에 한번 볼까요? 예, 차일드 오브젝트가 쉬프트 됐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 6B60이랑 다른 값이 만들어지겠죠. 여기서 카피가 이루어지니까. 근데 어떤 OBJ가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0330이 만들어졌고 또 하나는 6B70가 만들어졌어요. C right에. 이게 무엇일까요?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은 바로 6B70는 여기서 방금 파괴된 아까 이 댕글링 포인터가 지시하고 있다는 얘기죠. 댕글링 포인터가 지시하고 있는 객체를 그 위치에 바로 C right가 카피돼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인스턴스의 재활용입니다. X코드가 오브젝티브 C가 내가 릴리즈가 되더라도 바로 메모리에서 딱 파괴해버리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다가 나와 동일한 형태의 인스턴스를 만들고자 할 때 바로 전에 쓰던 요 객체를 그대로 반환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CL이 지시하고 있는 요 값은 지금 실제 CL 즉 left라는 스트링을 갖고 있는 그 객체가 아니라
write라는 스트링을 가지고 있는 새로 만들어진, 새로 카피된 요 객체를 뜻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세한 얘기는 책에 나와 있으니까 우선 여기까지만 알아보고, 이렇게 오브젝티브-C가 자원을 재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테스트해보고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 그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복잡해 보이지만, 포인터를 추적하느라고 복잡해 보였지만, 사실 이 객체를 카피하는 것은 되게 단순하고 재미있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 카피를 하느냐? 바로 우리가 값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을 때 카피를 하게 되겠죠. 프로퍼티에 어사인과 다음에 리테인, 카피 옵션에 대한 각각의 차이는 제 책 그 후반부 쪽에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좀 잘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